이번에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하면서 현대그룹과 엔비디아가 합작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R&D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봤을 때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 주식은 현대그룹의 자동화 제조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스마트 팩토리의 주축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참여로 인해서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이에 따라 주가 가치는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상향의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성장도 빠른지라 지금의 눌림은 이전처럼 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월요일부터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엔 엔비디아 현대 합작사 설립 로봇 독보적 대장주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눌림에서 반등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눌림에서 잡아야 하는 이 로봇주가 뭔지 저랑 같이 알아보면서 다음 주에 수익내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꽤나 나왔는데 우선은 5일 금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는 영상이고요.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이맥스가 있었어요. 사이맥스를 이때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16%가 올라왔는데요. 사이맥스가 보시면은 오늘 16% 올라왔고 6월 5일 그리고 종가는 9%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6월 5일 영상이에요. 아침 방송이고 새벽 6시에 시청했다면은 금요일 시초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이맥스 드렸을 때 가격은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루 만에 올라왔죠. 자, 그리고 6월 4일 목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게 현대모비스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현대모비스를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뭐 한 번에 눌림이 더 나올 수 있어요. 11일 평선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붙을 수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주가 회복에 따라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아래 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실제로 하락이 나왔고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빠지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서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데요. 제가 수요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영상을 찍었고 이후에 눌림이 나왔죠. 이것도 잘 보시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의 영상입니다. 6월 3일이고요. 그쵸? 수요일에 촬영을 했고 그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지금의 상승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건 13만 원 가격에서 16만 원 가격. 여기 사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가야 하는 눌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눌림이 나올 때 14만 원에서 16만 원은 좀 잡아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눌림이 나왔죠. 6월 3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요일부터 크게 하락했고 이번에 하락이 한 번 더 나왔는데 13만 원 수준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줄을 그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이 여기에요. 13만 원에서 16만 원짜리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아래 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가격들을 잡아야 하는지 지금 흐름에서 음봉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고 이 저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음봉이었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모비스나 두산로보틱스의 음봉도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견인하는 대장주라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5월 28일 5월 28일 영상입니다. 그쵸? 이때 두산로보틱스가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쵸? 빠지고 있죠? 고점에서 쭉 빠지고 있는 음봉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가 5월 28일부터 5월 28일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종가가 딱 10만 원이니까 얼마나 올라갔냐?
17만 6천 원, 거의 70%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또 미리미리 같이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5월 말에 말씀드린 게 로보스타가 있었습니다. 로보스타 5월 말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5월 말에 말씀드리고, 자, 곧바로 6월 1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해버렸죠. 2연상이 나왔어요. 2연상이 나왔고 지금도 견조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LG의 자회사인 로보스타도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뒤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좀 잡고 어느 가격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략을 짜드리면서 다음 투자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번에 채널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주식 메이저라는 이제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이 새로운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유료 전환 예정인 단타 공부방에 여러분들만 무료로 초대시켜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변동성에 상승할 기업들을 장중에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입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19,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매월 한 종목씩 골라서 이제 레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제가 레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제 신규 채널에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부방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제가 증권가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 현역 때부터 운영을 해왔었던 공부방인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캐치하고 엠바고급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미리 담을 수 있도록 차트 바닥에서 맥점 종목을 잡아드리는 이런 공부방입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00분께서 들어오면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수익들이 정말로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그쵸? 자, 보시면은 장 초반에 9시 4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마음 AI가 있었어요. 마음 AI를 공유해드렸을 때가 이제 주가가 6.5%였습니다. 그쵸? 장기 평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공유를 해드렸고, 자, 마음 AI가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장기 평선 돌파하긴 했죠. 장중에 22%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게 윗꼬리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6%에서 공유해드렸으니까 그래도 22%까지 갔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10%는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이 확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되는가 제가 잘 찾아서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3%, 4%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하면 괜찮은 투자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게 9시 7분에 코스모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는 6.5%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25%나 갔어요. 그쵸? 그래서 자, 공유해드렸을 때가 이제 6%였으니까 25%까지 갔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겠고, 제가 딱 9시 7분에 공유해드렸거든요. 여기가 9시 7분이에요. 힘이 들어왔을 때 공유해드리고 20분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만 해도 한 18%가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장중에 대장주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9시 59분쯤에는 제가 나무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 기술. 주가가 2.9%였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나온 상태였었고, 자, 나무 기술이 지금 주가가 10%가 현재가고요.
장중에 고가는 15%입니다. 그쵸? 이것도 나름 저렴하게 제가 좀 찾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9시 59분에 드렸으니까 이것도 힘이 딱 들어왔을 때 공유를 해드렸죠. 이게 아무런 신호가 없는 기업들은 이제 단타할 때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타할 때는 역시나 힘이 딱 들어왔을 때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쵸? 장중에 대장주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방에서 참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0시 반쯤에 말씀드린 게 코미코가 있었습니다. 코미코. 코미코는 창신 메모리에게 이제 이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자, 코미코가 주가 7%였습니다.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코미코가 이렇게 장중에 19%까지 갔어요. 7%에서 19%까지 갔고 지금 현재는 1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대 적극적으로 소화했죠. 아직도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공유해드렸을 때 10만 1,000원에서 잡았다면은 나름 좋은 투자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공유해드린 게 현대오토에버인데, 주가가 4%였을 때 공유해드렸고, 자, 현대오토에버도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4%에서 공유해드리고 16%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윗꼬리가 쫙 나오면서 3%까지 빠졌고요. 23분에 공유해드렸을 때 자리를 보시면 23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몇 분 기다렸으면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힘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찾고 딱 공유해드리니까 금세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타 하실 때 뭐 2, 3%, 3, 4% 이런 식으로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영상에서 대응드리지 못하는 종목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차피 시장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영상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시청자분들의 이제 주식하시는 가족분들이나 동료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입장하시면서 주식 배워 보셔라, 좋은 종목 받아보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선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영상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선은 영상의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일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댓글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움을 서비스를 드리고자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OX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 스타일이 뭔지, 당일 매매 또는 스윙, 중장기, 배당주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목적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내가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벌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쾌감으로 한다가 있고요. 기타 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손실 보고 있다, 본전이다, 소폭 수익이다, 큰 수익이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란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대해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선은 매년 내가 5%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5%에서 10%. 세 번째는 10%에서 20%. 그리고 네 번째는 20%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있어도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대장주를 매매할 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 저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만족하면은 이대로 만족해요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무료 이벤트가 뭔지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제 현 시점, 급등, 레포트,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원한다면은 둘 다 원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이름과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 여러분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 적으시면은 입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10 예를 들어서 1234 1234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적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수기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잘 적어 주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동의를 클릭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고 이름을 제대로 이제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공부방 링크와 레포트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공부방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뷰인 텔레그램을 클릭해서 곧바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까지 클릭하시게 된다면 입장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종료하실 때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들어가기 꼭 누르신 다음에 종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방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중요도를 표시해서 드려요. 별 3개, 4개, 5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중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인 계시면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은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릴 거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은 링크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 링크 아래에 있는 레포트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은 그달 대장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com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2분 40초짜리 짧게 분석을 이렇게 레포트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해놨고 이번에 5월 30일 딱 금방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참고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목표 수익률 60%짜리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대장주들 잘 보면은 우선 3월 31일에 말씀드렸었던 4월의 대장주 뭐였습니까?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현재 주가가 37,000원이었고요. 하나솔루션 3월 31일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솔루션이 3월 31일이 여기였어요. 딱 촬영했을 때 급락했을 당시에 한 37,000원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1차 목표가로 5만원을 드렸어요. 길게 봤을 땐 64,000원인데 분할 매도 5만원이다. 딱 5만원에서 우선은 1차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잘 따라 하신 분들은 31일부터 4월 달에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주가가 거의 36%나 올라갔죠. 그렇죠? 잘 올라갔고요.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대장주가 뭐였습니까? 5월 달에 4월 31일에 말씀드렸던 게 DB 하이텍이었어요. DB 하이텍. 자, DB 하이텍 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도 보시면은 제가 4월 30일에 촬영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쵸?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최종 목표가는 50만 원 굉장히 크게 잡았는데요. 분할로 매도하시려면은 20만 원 1차로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미 짧은 시간 안에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0일에 촬영했으니까 이때부터 20만 원이면은 거의 요것도 한 25% 정도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죠. 움직임이 아직도 좋아요. 잘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담아두기에 좋은 기업들은 제가 대장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설문조사 하시면 이렇게 대장주까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이제 6월 달에 어떤 종목을 지금 담아두시면서 투자해 유리한지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우선 오늘 시장이 정말로 쉽지 않았죠. 코스피가 장중에 6.9%까지 빠졌고, 야, 그리고 코스닥도 5.4%나 빠졌어요. 이 1000을 이탈했고요. 992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해줬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하락이 왜 이렇게 나왔냐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브로드컴의 매출액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었어요. 장중에는 17%까지나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몸집이 큰 기업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여파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등의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로 많이 오른 한국 시장에서의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이때까지 수익을 냈었던 물량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요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매도가 더 몰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이유가 여기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 환율이 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1,545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며칠 외국인들이 많이 파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환율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악순환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외국인들이 이 외에도 매도를 한 추가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왜 지금 타이밍에서 이렇게 많이 파느냐. 브로드컴의 악재 외에도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우선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쵸?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외국인들의 매도들이 많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요일이 이제 내 마녀의 날입니다. 주가지수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등의 4가지의 파생 상품들이 동시에 이제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화를 해두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6월 12일 금요일에는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장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미리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팔아야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그때야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대형 이벤트를 대응을 하기 위한 이 현금을 좀 일부 마련하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젠슨항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도 시장이 강세가 나오지 못한 이유들이 이렇게 대형 호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외국인들이 이번에 보수적인 시장 경제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 타겟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음 시장을 견인할 만한 큼직한 재료를 찾으면 거기에 현금을 대거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추세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이 8조 그리고 7조 정도 팔았었고, 이번에는 4조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간 이제 물량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그래도 약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갈 물량들은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들어올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번에 방한을 한 젠슨왕 CEO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젠슨왕 CEO가 이번에 대만과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아시아 제조 강국들이랑 적극적인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하는 건 국내 아시아 제조 기업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젠슨왕이 이번에 김포공항에 1시 20분쯤에 왔는데,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한 뒤에 바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많은 사업 기회를 내가 가지고 왔다.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좋은 내용들이 발표될 거예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차, 삼성, SK그룹의 경영진과 만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파트너들과 공급망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할 거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배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희소성 상승을 인정하는 바의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국내, 우리나라의 엔비디아가 R&D 센터에 이어서 공장까지 설립을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라는 얘기는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는 마지막으로 반도체 제조는 앞으로 더욱더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국내 제조 기업들과 이런 AI화, 자동화를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선은 젠슨왕 CEO는 이번에 GTC 타이베이 행사에서 2030년까지 신사옥을 대만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공장까지 짓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 로봇을 사용한 제조의 혁신을 두 나라, 즉 대만과 한국 위주로 구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젠슨왕 CEO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그리고 메카트로닉스라고 하죠. 전자와 기계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AI의 역량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1만 명당 로봇을 평균 한 130대, 120대 쓰는데 우리나라는 1000대 이상 씁니다. 10명당 한 대를 쓰는 꼴이에요. 인구수는 작은데 세계적인 제조 기술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로봇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젠슨왕 CEO가 적극적인 AI의 협력으로 인해서 더 가동률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와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우선은 방안에 앞서서 6월 3일에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정부는 엔비디아와 AI 기술센터 설립 부지 및 시기를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센터는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기술의 요충지에 제한적으로만 운영을 하는 기지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엔비디아는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을 한국에 파견을 해서 국내 정부, 대학, 기업 등과 원천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로봇의 원천 기술, 즉 구동 부품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어떤 기업과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과 합작사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쵸? 양사가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AI 연산 능력, 소프트웨어 기술과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제조의 인프라를 결합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로봇 반도체나 옴니버스 시뮬레이션을 공급하고, 현대그룹은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노하우로 로봇을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기업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이유에는, 그쵸, 피지컬 AI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과 엔비디아는 앞으로의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제조 산업을 동행하기로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현대그룹의 듀얼 허브 전략입니다. 자, 현대그룹은 이번에 엔비디아의 협력으로 새만금에서부터 국내 제조의 자동화를 고도화하면서 두 가지 전략으로 로봇 산업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듀얼 허브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우선은 미국과 한국을 두 가지 전략의 요충지로 봅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로봇을 자체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의 자체 생산 판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로봇 세일즈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로봇 파운드리 전략입니다. 한국은 응용 설계와 유연 생산, 원가 최적화를 담당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와 함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서 로봇의 내재화, 로봇의 부품의 내재화를 하면서 파운드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듀얼러브 전략을 공개한 뒤에 엔비디아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하는 게 현대그룹의 듀얼러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 지금 눌린 기업들은 정말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그룹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로봇의 동선, 설비 배치, 물류 흐름을 완벽히 시뮬레이션 하면서 오차와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봇 반도체가 현대그룹의 이런 자율 이동 모빌리티 쪽에 공급이 된다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겠죠. 이런 협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의 듀얼러브를 전략을 할 때마다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와 제가 보너스 종목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총 세 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 목표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장주 현대오토에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현대그룹의 자동화 이런 이제 제조 공정에서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제 각기 다른 로봇의 브랜드가 있어도 이제 통합 솔루션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저렴한 로봇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오토에버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자, 눌림이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1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 고점까지 또 소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한 번에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기보다는 맞고 조정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좀 떨어지면서 21 이평선 파랑 색깔 선을 다시 한번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전후로 이게 가격이 좀 깨지면서 다시 아래 꼬리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요런 흐름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주말간에 미장이 갑자기 반등하는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게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2분할이 저는 좋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자리 한 번과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닿았을 때 두 가지 가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두 번의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앞에서도 조정이 나왔을 때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는 터치까지는 안 나왔지만 인근 가격까지는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11 이평선을 돌파하니까 재차 강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쵸,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했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많았었던 가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자, 분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쵸?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단기적인 공포감이 굉장히 강했었던 자리인 만큼 매도도 한 번에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보시면 그쵸? 장대 음봉이 나왔고 막힘이 형성이 됐고, 막히는 자리에서 쭉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량을 한 번에 던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있는 이런 매도세 윗꼬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고점 자리들이 나름 소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이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서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현대오토에버를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올라간 거 대비해서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쵸?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이 끝이 나고 재차 2차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견조한 상승에 만들어지는 필요한 눌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표가 보겠습니다. 120만 원 최종이고요. 짧게 보시려면은 바로 앞에 있는 90만 원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보너스 종목입니다. LG CNS고요. 우선은 LG CNS는 현대그룹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있다면은 LG그룹에는 LG CNS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공정에 이런 디지털 지원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 금융, 공공통신 분야에 그쵸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 CNS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 CNS의 일봉입니다. 자, 위치를 보면은 고점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지금 하락하는 흐름들 잘 봐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넥장에서도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을 위한 이런 현금 보유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과대낙폭이 나올 때 또 더욱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과대낙폭이 나왔을 때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쵸? 지금도 보시면은 충분히 1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0만 원 전후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들이에요. 이게 한번 어렵게 돌파한 구간들은 이렇게 쉽게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을 어렵게 돌파했으니까 쉽게 이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지지한다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는 요 자리를 잘 보시는 게 좋겠고 11만 원 하는 가격 좋아요. 11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가격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고 오늘 13%까지 올라갔다가 앞에 있는 음봉들을 그래도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런 하락의 흐름들 나름 소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로 소화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왜 쉽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시면은 이 가격 대비해서 첫 번째 이 파란색 대비해서 초록색의 가격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쉽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털어냈으니까 거래량 없이 나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매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니까 여기서부터 힘을 주면서 뚫어버리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후의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LG CNS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이고요. 자,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고 앞에 있는 음봉의 급락자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12만 5천 원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삼성 SDS고요. 요 며칠 많이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고 있죠. 우선 삼성 SDS는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2위 클라우드 기업이고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6월부터 삼성그룹이 외부에 있는 AI를 드리기로 했어요. 제미나이, 챗GPT,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AI들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는 뭐 직원들이 행정에 쓰거나 아니면은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내에서만 이런 쓰는 게 아니라 행정용 AI가 아니라 어디에 쓰기로 했냐면은 DX 부문에 쓰기로 했어요. DX.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사용한다. 즉 제조 공정에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외부에 AI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AI를 사용한 데이터들은 제휴사들의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 SDS의 클라우드에 들어가요. 삼성의 클라우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AI를 들이면서 몸집이 가장 커지는 것은 삼성 SDS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삼성 SDS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40만 원을 기점으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상장한 뒤에 42만 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고, 이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11만 원, 10만 원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4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죠. 방향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고, 이 작년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향이 여기서부터 최저점을 찍고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해외 기업들이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지, 우리가 삼성 SDS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학습하기가 힘들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힘든데, 이번에 외부 AI를 통해서 훨씬 더 데이터를 얻기 쉽게 됐으니까 사실상 클라우드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은 이때까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전고점 찍고 다시 지금 중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22만 원, 24만 원 하는 현재 가격들은 눈여겨봐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2만 원부터 24만 원 하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그쵸? 과대나 폭이 나왔구나. 지금 매수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담아두시면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꼬리가 나오면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는 이런 흐름도 꽤나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항 CEO의 방안으로 인해서 국내 공장도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조업의 자동화라는 것은요,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기업들도 몸집이 커질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S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32만 원이고요. 32만 원까지 우선 전망을 해보시고, 짧게 보시려면은 바로 앞에 있는 28만 원까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8만 원 1차 목표가입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은 사실상 좀 명확한데 시장이 그걸 좀 기다리지 못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는 이슈도 많이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X라는 굉장히 큰 IPO가 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특히나 보수적인 움직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하염없이 떨어지구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졌구나라고 좀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 LGCNS, 삼성 SDS 3분할 해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국내 자동화 쪽의 대장주들이니까 시장을 견인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선 댓글을 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된 주식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굉장히 소수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이 댓글들을 보면 따로 리딩을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라서 직접 도와드리진 못하고, 유료 관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제휴를 하며 도와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된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유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는 이제 저희 제휴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 등을 권유하지 않고요.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를 사칭하면서 저희 제휴사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이나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은 이제 사칭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주코치다라고 하는 이런 사칭범이나 이제 저희 제휴사 사칭하는 연락이나 채팅이나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영상에 이제 링크 하단에 보면은 제휴사 확인 및 사칭범 제보를 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제휴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대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유료로 관리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도움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입금하지 마시고 제휴사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